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에서는 우리 주기억장치의 보조기억장치의 자료를 할당하는 기법. 우리가 이제 3교시 때 그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베스트 피트, 워스트 피트,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피트. 이제 그거는 보조기억장치의 데이터의 크기를 가지고 주기억장치에 남아있는 걸 이제 고려를 해서 하는 이제 기법을 이제 알고리즘을 먼저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전에 초창기에 이제 사용됐었던 방법, 이제 뭐 단일 분할 할당 기법,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를 이제 좀 다중으로 분할해서 할당하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할당하느냐, 뭐 이런 방법적인 알고리즘들을 이제 정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초창기 모델에서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주기억장치가 OS 영역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팅하면 운영체제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가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것들로 돼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자 영역 이제 이거를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하드 디스크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자 영역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제 그 사이를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경계 레지스터 번지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사용자 영역을 어떻게 이제 할당할 것이냐. 이제 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초창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자 영역에 그냥 갖다 놓는 거죠. 이제 사용자 영역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제 연속 할당 중에 단일 분할, 다중 분할로 구분하는데, 우선 연속 할당과 분산 할당의 차이점은 뭔지를 좀 보면, 이제 연속 할당과 분산 할당은, 일단 분산 할당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자 영역에 있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이제 너무 작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대신해서 새로운 램을 갖다 놓든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을 여기서 이제 OS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나누듯이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을 가상 기억 장치로 할당을 해서 그걸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써요. 그런 경우 주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가상 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들로 대체해서 쓸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분산 할당 방법을 써요. 아시겠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자 영역에 주기억 장치의 사용자 영역에 이제 가득 찼어요. 그런 경우 컴퓨터가 어쨌든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주기억 장치를 가상 기억 장치,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가상 기억 장치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할당을 해서 그놈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어떻게 가져올래라고 하는 기법이 분산 할당 기법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7주차에 이제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 두 가지가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 7주차에 좀 살펴보고,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연속 할당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상기억 장치가 아니라 그냥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어떻게 사용자 영역으로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용자 영역을 그냥 쓰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를 그냥 그때그때 찾아가서. 그게 이제 단일 분할 할당 방법.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나눠서 써보자. 사용자 영역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1번부터 뭐 100번까지 1, 101번부터 200번까지 2 해서 나눠서 써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게 다중 분할이에요. 그죠? 그냥 임의대로 쓰는 거, 빈대 찾아가는 거, 이제 이게 단일 분할. 그냥 나눠서 쓰는 거, 다중 분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중 분할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단일 분할일 때, 즉 이제 그냥 빈대 찾아가는 거는 오버레이와 스와핑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이제 사용자 영역이 주기억 장치의 사용자 영역이 뭐 많이 있을 때는
그냥 이제 뭐 가서 쓰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퍼스트 피트 이제 그 뭐 두 가지 이렇게 그 이제 다중 분할인 경우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쓰면 되고, 이제 단일 분할인 경우 그냥 순서대로 찾아서 남는 데 가서 쓰면 되는데, 요는 뭐냐면 사용자 영역이 가득 찼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사용자 영역이 가득 차지 않을 때는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 HDD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다 쓰면 다시 HDD에다 갖다 놓고,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와핑 방법이에요. 이제 단일 분할 할당 알고리즘 중에 가장 초창기 모델이 스와핑 모델이에요. 스와핑 모델. 그렇죠? 이런 경우 그냥 이제 단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자 영역보다의 그 크기보다 작아야 되겠죠. 크면 이제 오버레이 기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단일 분할 할당 방법은 사용자 영역의 빈 거를 그냥 찾아서 쓰는데,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다 끝나면 다시 갖다 놓고 하는 게 스와핑 방법이고, 이제 그 사용자 프로그램이 크다, 사용자 영역보다, 그런 경우 사용자 프로그램을 나눠요. 조각으로. 여기서 이제 조각이라는 이제 파티션을 해서 그때 필요한 거를 순서대로 가져와서 사용자 영역에 있는 놈을 쓰다가 다시 끝나면 그놈을 교체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게 오버레이 방법이에요. 그렇죠? 오버레이. 겹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 분할 방법은 이제 기본적인 스와핑 방법과 오버레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중 분할 방법은 이제 사용자 영역을 나누는데, 또 어떻게 나누느냐? 고정적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얘도 동적으로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고정 분할 방법과 동적 분할 방법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교시 차에서는 요 단일 분할 할당 방법과 다중 분할 할당 방법, 이게 연속 할당 또는 연속 로딩이라고 해요. 로딩.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놈을 가져오는 거를 이제 로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속 할당을 그냥 우리가 로딩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분산 할당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나눠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얘는 페이징 방법, 세그멘테이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창기 모델의 그 방법은 단일 분할 할당 방법이고, 그때 이제 가져와서 쓰고 보내주는 게 스와핑. 사용자 프로그램이 많으면 쪼개서 가져와서 쓰고 교체하고 오버레이. 사용자 영역을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나누면 나누지 않으면 단일 분할. 나눠서 쓰면 다중 분할. 나눠서 또 고정으로 나눌 거냐, 아예? 또 이제 동적으로 나눌 거냐. 두 가지로 나누고,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가상기억장치로 쓸 때,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놈을 주기억장치에 어떻게 가져올래? 이게 분산 할당. 페이징 방법과 세그멘테이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스와핑 방법은 이제 책에서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스와핑 방법을 보면 이제 책에 그 64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가져와서 수행하고 다시 갖다 놓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이제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게 스왑, 가져온다 이런 게 스왑 인, 갖다 놓는다 하는 게 스왑 아웃.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프로그램들이 그 크기가 요 왼쪽에 사용자 영역, 주기억 장치의 사용자 영역보다 큰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이제 단일 분할 할당 기법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나눠요. 크니까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운영체제가 이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서 OS 영역 그 밑에 있는 사용자 영역에서 처리가 끝난 놈을, 그렇죠? 조각으로 남아있는 거를 이제 새로운 조각으로 이제 덮어 써요.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얘를 이제 없애버리고 덮어 쓴다. 그래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레이. 그래서 오버레이라는 말 자체가 위에 겹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장치의 주기억장치에 할당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초기적인 연속 할당 기법의 모델은 뭐다? 스와핑.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이제 프로그램이 큰 경우, 이제 나눠서 기존에 있는 조각을 오버레이 하는 거, 덮어 씌우는 거, 이제 오버레이 기법.
이게 대표적인 연속 할당 기법들 중에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에요. 그렇죠? 단일 분할이다라고 하는 건 사용자 영역을 구분하지 않죠. 여기서 보면 구분하지를 않아요. 사용자 영역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영역을 구분해서 쓰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요 다중 분할 할당 기법이에요. 그래서 단일 분할과 다중 분할의 차이점은 뭐다? 주기억 장치의 OS 영역 말고 사용자 영역을 분할해서 쓸래? 분할하지 않을래? 분할해서 쓸래? 다중 분할. 분할하지 않을래? 단일 분할. 그렇죠? 다음에 분할해서 쓰는데 분할한 거를 여기서 보면 영역 1, 영역 2, 영역 3이 얼마예요? 다 6K로 똑같죠? 아예 고정적으로 6K씩 나눠요. 파티션을. 그렇게 하는 게 고정 분할 할당 방법이에요. 스타틱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영역 1, 2, 3을 크기별로 이제 이렇게 딱 고정하지 않아요. 그때 그런 경우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그죠? 그게 이제 그 동적 분할 할당. 이제 요거는 이제 고정 분할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다중 분할 할당 기법들 중에 고정 분할 할당 기법. 이제 고정 분할 할당은 Multiple Contiguous Fixed Partition Allocation. 그래서 이제 MFT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중 분할 할당 기법들 중에 고정 분할 할당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사용자 영역을 6K, 6K, 6K씩 영역 1, 2, 3을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눴죠? 이미 이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영역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조기억 장치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자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P1 5K짜리, P2는 3K짜리, P3은 이제 10K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P1을 영역 1에다 갖다 놓고 P2를 영역 2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P1 5K니까 이제 위에 있는 5K 쓰고 1K가 남는 거죠. 이거를 이제 내부 단편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단편화가 세그멘트 됐다.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P2의 3K는 이제 기존의 영역 2에다 6K짜리에다 3K 갖다 놓고 3K 남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또 내부 단편화가 생긴 거예요. 좀 남은 영역. 그 다음에 P3은 보면 CK인데 영역 3에다 못 갖다 놔요. 자, 이런 경우 고정 분할 할당 방법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 프로그램이 영역별로 나눠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어떤 작은 경우 이제 뭐 용량이 큰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내부 단편화가 생긴 거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외부 단편화, 이걸 이제 그 10K가 6K보다 커요. 이런 경우는 외부 단편화가 생긴 거예요. 외부 단편화 문제 때문에 고정 분할 할당 방법이 문제가 생겨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그죠? 동적 할당 방법의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어요. 그죠? 그런 경우 얘가 위에 있는 걸 다 수행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눠서 할당하든지,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페이징 기법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고정 분할 할당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다중 분할 할당 기법들 중에 동적인 할당 방법. 이제 가변 분할 할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면 그 645페이지에 보면 Multiple Contiguous Variable Partition Allocation (MVT). 이게 이제 그 동적 할당 기법이에요. 좀 더 가변 분할 할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정적인 할당 방법에서처럼 영역을 그 고정된 크기로 나누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50K, 그 다음에 100K, 뭐 20K, 뭐 이런 게 사용자 프로그램마다 이제 필요할 때만큼 할당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60K짜리가 이제 30K보다 큰 이제 그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P4가. 그런 경우, 단일, 그 고정 할당, 정적 할당일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가변 할당일 때는 그 기다리죠. 그래서 30K가 이제 그 위에 있는 빈 공간이 100K가 생기면 거기다가 이제 그 60K를 할당을 해서 내부 단편화가 생기게끔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이제 가변 분할 할당 방법이에요. 동적 할당 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정 할당 기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동적 할당 기법을 써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의 크기에 맞게끔 가변적으로 분할해서 할당을 해주는 방법을 이제 보통 쓰는 게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방법들이고, 요게 이제 그 좀 이제 그 방법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이제 그 페이징 기법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우리가 7주차 때 다시 설명을 이제 할 텐데, 그래서 또 여기에 있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그 주기억장치 할당하는 방법은 연속할당, 분산할당.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가상기억장치를 할당하는 경우 분산할당 기법을 쓴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연속할당 기법 중에 연속 로딩하는 방법들 중에 이제 그 단일 분할, 그렇죠? 영역을 나누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스와핑 방법이고, 만약에 스와핑 방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오버레이 방법을 쓰는 거고, 다중분할 할당 기법에서 고정분할 할당 방법에 문제점이 생기면 이제 다시 동적 분할 할당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앞에 있는 알고리즘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운영체제에서 기억장치를 할당하는 기법이 다양하게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 646페이지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이니까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주기억장치의 사용자 영역을 OS 영역과 사용자 영역을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일정 수의 고정된 크기. 이게 이제 고정분할 기억장치 할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정분할 기억장치 할당 방법에서는 고정된 크기로 분할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각 영역에 이제 기다렸다가 할당하여 수행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설명을 다시 해놨지만 그 가상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에 할당하는 방법이 분산할당. 그죠?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영역을 이제 주기억장치에 가져오는 게 연속할당기법. 연속할당기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사용자 영역을 나누지 않으면 단일분할, 나누면 다중분할. 그죠? 나누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오버레이, 나눠서 프로그램 조각을 나눠서 하는 거. 그 전에 이제 스와핑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다중분할 방법도 사용자 영역을 고정된 크기로 사전에 나누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느냐. 이제 이게 고정분할 방법, 동적분할 방법.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 그런 사실을 좀 보고, 우리가 이제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주기억장치를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고정 분할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이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내부 조각이 발생할 수 있죠. 크기가 이제 그 사용자 프로그램이 영역으로 나눈 것들보다 작으면 내부 이제 조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외부 조각 형산도 발생할 수 있고, 여기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편화 현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3번은 프로그램이 주어진 분할 안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외부 조각. 4번은 그 전체가 주기억장치의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로딩하는 거죠. 이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정분할 할당 방법은 이제 이제 1, 3, 4번은 맞는 거고, 2번은 보면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간의 데이터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진 않아요. 바로 이제 그 전체가 주기억장치에 바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고정분할 할당 방법에서는. 그래서 그 고정분할 할당 기법에서는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 전체가 주기억장치에 바로 가져간 후 실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은 이제 한 번만 발생하는 거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다음에 3번 문제. 그 기억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들 중에 고정분할과 동적분할 할당으로 나누는 방법은 다중분할 이제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연속 로딩 기법이라고 하죠. 연속 로딩. 연속 할당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정분할과 동적분할은 다중할당 기법에 해당되는데, 다중할당 기법은 이제 연속 할당 기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로딩을 하는 거예요. 로딩. 로딩이라는 기법을 이제 할당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페이징은 이제 가상 기억 장치에 있는 걸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알고리즘들이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에 대한 얘기고, 분산 로딩 기법은 이제 그 우리가 페이징 기법에서 주로 쓰는 건데 연속해서 로딩하지 않아요. 그때 따라서
이제 나눠서 분산시켜서 로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번 정답은 고정분할과 동적분할은 다중분할 방법이면서 연속 할당, 연속 로딩 기법을 쓰는 방법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6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